근데 보통 학교 안에서 유급이라고 해서 너는 학년 위로 올라가지 마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F학점이 두 과목이 나오게 되면 1년 다운당해서 다음 학년으로 후배들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고요. 그때는 저희 때는 옛날에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대학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학과 방재순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운이 아니고 수술복이 아니고 저도 사복을 입고 나왔는데, 오늘 주제는 가볍게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가벼운 주제로 정했기 때문에 저도 사복을 입고 나왔고요. 환자들을 보다 보면 학생들이 의사 선생님 안과 의사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대학 의대를 들어가서 어떻게 안과 의사가 될 때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1990년대 학번이고 레지던트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 맞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큰 흐름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수능이건 어떻게 봐서 이제 의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들어가면 우선은 예과가 있고 본과가 있습니다. 의대는 보통 의대는 6년이고요 중간에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바뀌어서 4+4로 된 적도 있었지만 보통은 6년제고, 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예과 2년, 본과 4년, 고수하고 있는 곳들이 오래된 의대들이나 클래식한 그런 교육과정이 있는 데들이 보통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5라고 해서 예과는 그냥 1년만 하고 그 다음에 본과를 5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렇게 1+5로 해서 예과를 1년만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왜냐면 보통 예과 때는 놀게 되는데 노는 연수가 1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그때는 많이 억울했었죠. 보통 예과 때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대학 수학을 배우거나 대학 그런 물리 화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래서 의대를 들어가면 예과 때가 제일 신납니다. 왜냐면 학창 시절에 계속 공부를 하다가 예과에 들어가서 처음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어떤 동아리 활동도 하고 모임도 활동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그때는 저희 때는 옛날에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대학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과 때 놀고 열심히 놀다가 이제 본과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처음에 골학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뼈를 하나하나 외우게 됩니다. 사람들 뼈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 각 뼈 안에들은 세세하게 위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학 용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뼈 안에 어떤 구멍들이 있는지, 어떤 근육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느 위치에 붙는지, 이런 거를 오리엔테이션처럼 선배들이 한번 합숙으로 일주일 정도 합숙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본과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처음 배우게 되는 게 해부학이라든지 생리학이나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기초의학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저도 해부학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실습할 때도 기증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실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처음으로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의대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양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짧은 시간 동안 배우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뭔가 완벽하게 다 해보겠다, 이 책을 하나를 싸그리 외워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시험 범위를 다 못 보고 시험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점점 이제 파악을 하게 돼서 요점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대 시험을 볼 때는 교과서를 보기도 하지만 족보라고 해서 이전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에 대해서 보는 책들이 돌게 되는데, 왜냐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것들은 꼭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족보라는 것들이 항상 이제 돌게 되고요. 점점 교과서도 보고 이때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들, 기출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게 되죠. 저 때는 시험이 제가 너무너무 시험을 많이 봐서 세본 적도 있었는데 한 학기에 대략 30번 정도 본 적도 있고요. 그거는 퀴즈라고 해서 간단한 시험들도 있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런 걸 합쳐서 이제 시험을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초의학을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임상의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안과라든지 이런 과를 배우는, 각각의 과를 배우는 이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을 배우게 되면 임상에서는 우선 의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 4개 과목을 메이저라고 해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가장 이제 공을 많이 들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의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내과 안에는 또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이렇게 하나하나 나뉘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 배우고 나서 그다음 마이너과라고 해서 저 같은 이제 안과라든지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피부과
신경학과, 마취과 과목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드디어 이제 머릿속에 지식을 다 넣었으면 그 다음에 처음으로 폴리클리닉이라고 해서 PK라고 하기도 하고 가운을 입고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각자 의대에 맞는 수련병원에 가게 돼서 교수님들을 이제 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되죠. 옛날에 뭐 하얀 거탑 이런 데도 나오긴 했었지만 뭐 교수님들이 제일 가면 그 앞에 인턴 선생님이나 레전트 선생님들이 회진 가이딩을 하게 되고 그 제일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는 애들이 보통 이제 학생인데요. 그 학생 정도만 돼도 의대 안에선 제일 선배님들이고요. 병원에선 제일 이제 막내에 위치해 있는 거고 따라다니면서 머릿속에만 있었던 것들을 병원에서 실습을 통해서 실제 눈에 담게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들을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게 되고 저희는 대답도 하고 대답을 못하면 뭐 숙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이제 실습을 보통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돌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교육 과정들이 끝나면 드디어 이제 의사 국가고시를 보게 됩니다. 저희 때는 보통 그냥 시험만 봤었는데 요즘은 다른 실습 시험도 같이 보게 되고 의사 국가고시를 이제 통과를 하면 드디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아예 밤을 새서 아침에 해가 밝은 거를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의대 도서관에서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아직 다 못했기 때문에 밤에 공부를 하다가 처음으로 했다는 걸 처음 본 적은 있습니다. 그 공부 양들이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면 할수록 그게 또 몸에 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꾸역꾸역 하게 됩니다. 꾸역꾸역 하게 되면 하나하나 이제 진급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보통 학교 안에서 유급이라고 해서 너는 학년 위로 올라가지 마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F학점이 2과목이 나오게 되면 1년 다운당해서 다음 학년으로 후배들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되고요. 의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유급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고 유급을 당하다가 남자들은 몇 번 이상 당하게 되면 이제 꼭 군대를 가야 되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이제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의대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병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병의 어떤 소견들, 환자들 증상이 어떤지 이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병이 있을 때 환자가 말하는 증상이 아닌 의사가 봤을 때 어떤 소견들, 증세들은 어떤지 진단은 어떻고 치료는 어떻고 예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데 의사들이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안과에서 아파요 아니면 눈이 빨개졌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수십 가지 정도의 이제 진단명들이 의사들 머리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은 충혈이 됐는데 눈곱은 안 띄거나 의사는 충혈이 됐는데 눈 앞쪽 전방에도 뭐 염증이 있거나 하나하나 소견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있는 진단명 예를 들어 20가지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 소견이 있으니까 5개 제외하고 이 사람은 이 소견이 있으니까 또 5개 제외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최종 진단명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애매해서 2-3개가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럴 때도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보는 소견이 아닌 여러 가지 검사 기계나 기구를 이용해서 도움을 주게 되고 거기서 이제 최종 진단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의대 공부가 되게 길고 하나하나 너무 시험도 많고 벅차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어떤 좋은 의사가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고시를 통과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의사 면허를 갖게 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사 면허가 있으면 어떤 과건 진료를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의사 면허가 있으면 산부인과에서 애를 받아도 사실 되고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해도 되고 안과에서 눈수술을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죠. 왜냐면 각각의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술기들도 있고 의사가 됐지만 그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의사 면허를 땄다고 그런 각 과의 그런 것들까지 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대 다닐 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도는 많이 배우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감기 환자를 본다든지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보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수련병원 안에서 인턴 과정이라는 거를 1년 정도 하게 됩니다. 수련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4주를 돌게 되고요. 한 파트당 4주를 돌아서 어떤 소화기내과 4주, 그 다음에 일반외과의 무슨 파트 4주, 그리고 안과 4주 이런 식으로 파트를 몇 개를 이제 스케줄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스케줄을 짜진 것들이 나오면 나는 이 스케줄에 내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11개, 12개 스케줄이 들어있는 것들을 지원하게 되고 그래서 뭐 가위바위보를 하고 어떻게 해서 1년치 스케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4주마다 각각의 이제 과를 가서 수련의 생활을 하는 거고요. 드디어 이제 의사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아직 수련이고 전문적인 과정을 안 받은 의사이기 때문에 보통은 간단한 처치라든지 간단한 이제 처방 같은 것들을 도맡아서 하고 저희 때 같은 경우는 회준 준비를 하거나 뭐 소독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를 돌면서 이 과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진단이 되고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거구나를 보면서 내가 그냥 의대 안에서 그냥 학생일 때 상상 속에 있던 것과 실제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자기가 무슨 과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보통 하게 되죠. 그래서 인턴 과정이 끝나갈 때쯤은 이제 드디어 내가
평생 할 어떤 전문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대학 지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뽑을 때 기준들이 보통 대학 때 내신이 있고 뭐 수능이 있고 뭐 저희 때는 본고사 같은 것도 있긴 했지만 그렇게 시험들이 있는 것처럼 보통 들어갈 때 의대 성적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인턴 때 인턴 그런 실습 성적도 보게 되고, 따로 레지던트 전공의 필기 시험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이때 떨어지게 되면 군대를 또 바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끌려가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중간에 수련 과정 중에 한번 삐끗해서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학우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번 다시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안과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안과를 2명을 뽑는데 뭐 4명이 지원했다, 5명이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대학처럼 경쟁률이 있고 합격한 사람들만 이제 드디어 이제 전공의 1년차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안과 전공의가 이제 시작이 되면 안과 전공의는 총 4년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1년차가 되면 1년차 때는 아직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안과는 굉장히 좀 의사들이 거의 의대 다닐 때 배우지 않았던 그런 학문이라서 사실 거의 다 모릅니다. 그래서 1년차 들어오기 전에 보통 오리엔테이션으로 안과 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1년차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날 뭐 교수님의 외래 준비라든지 수술 준비라든지, 그래서 차트를 요즘은 다 전자 차트로 돼 있지만 예전에는 다 종이 차트였기 때문에 종이 차트를 쭉 서머리를 해서 뭐 수술하기 전에 뭐 교수님들이 한 장에 딱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수술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 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놔서 수술할 때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안과에는 여러 가지 검사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 기계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과는 보통 책으로 배우거나 어떤 피검사 수치나 이런 것들로 진단을 하는 과라기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진단하는 과이기 때문에 도제제도처럼 교수님 진료 볼 때 옆에서 뭐 카메라도 보고 태극경 현미경이 달려있는, 같이 옆에 있는 그런 사이드스코프이라는 걸 통해서 보기도 하면서 교수님들이 이런 소견에서는 이런 병이고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라고 한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시게 되게 되죠. 그렇게 1년차를 지나가게 되는데, 보통은 이것도 사실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왜냐면 점점 노동법 이런 거 관련도 있고, 저희 때는 보통 1, 2년차 독박이라고 하는데 1, 2년차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요. 그리고 3, 4년차 되면 좀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1년차가 뭘 잘못하면, 저희 때는 의학 드라마에도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벌당이라고 해서 뭐 내가 오픈 날이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병원 밖으로 못 나가게, 일종의 이제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벌을 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벌금이라고 해서 뭘 잘못하면 벌금도 내고, 그렇게 돼서 잠을 거의 못 잡니다. 1, 2년차 때는 전날 하나도 못 자도 다음날 새벽 뭐 잠을 못 자니까 그냥 계속 밤새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하나도 못 잔 상태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교수님 외래에 있다가 너무너무 졸리고 너무 미칠 것 같아서 잠깐 화장실 간다고 1분 알람 켜놓고 1분 자고 와서 다시 외래 들어가서 공부하고 한 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1년 차기 때문에 또 교수님들 수술이나 진료에 영향 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라서 그런 어쨌든 그런 잡일하는데 시간을 보통 쓰고, 근데 그런 잡일들이 하나하나가 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 다음 연차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뭐 기능을 부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 2년차 때 살았던 그 힘든 환경 때문에 나중에 정말 30대, 40대가 되고 레전드 전공의 생활이 끝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았으니까 어떤 시련이 닥쳐도 별로 힘들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이 자양분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차는 그렇게 행정적인 업무나 뭐 잡일 같은 것들을 하면서 지나가게 되고, 2년차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능을 갖게 되는 안과 의사가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보통 수술실 어시스트에 참관하게 되고요. 근데 그때도 보통 어렵거나 뭐 힘든 복잡한 수술보다는 어느 정도 그 아래 년차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술에 투입이 돼서 이제 수술 어시스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 환자를 이제 직접 보면서 밤에 오는, 새벽에 오는 환자들을 보고, 그것도 이제 간단한 환자들을 보다가 응급수술이 필요하거나 이제 본인이 잘 모르겠는 질환의 환자가 오게 되면 이제 3년차라든지 4년차한테 노티파이를 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년차 때는 드디어 이제 하나의 진료를 보게 되고 수술 어시스트 들어가게 됩니다. 3년차가 되면 중간 연차라서 저희 때는 약간 직장인 같은 분위기가 되게 됩니다. 출근과 퇴근이 있는, 사실 2년차 때까지는 출근 퇴근 시간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이 하루의 일과가 끝나도 다음날 해야 되는 일들을 미리 당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쉬는 날이라 하더라도 잠도 하나도 못 자고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3년차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본인만의 위치가 있고, 그래서 저희 때는 일반 외래 진료라고 해서 전문의가 아니지만 이건 수련병원이라서 가능한 거고요. 말이 세자면 수련병원이라는 거는 젊은 의사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돼야지 하나하나 의사가, 새로운 의사들이 탄생이 되는 거죠. 교수님들이 이제 아래 전공의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게 되고, 그 전공의들이 하나하나 큰
크게 되면 또 이제 교수님들이 되는 거고, 교수님들이 또 다른 이제 전공의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의학 교육들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3년차 되게 되면 외래를 보면서 출근을 해서 일반 외래 진료를 보고 어느 정도 바쁠 때 뭐 수술 어시스트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년째 이제 마지막 연차가 되게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에서는 이제 보통 빠지게 되고, 아래 연차들이 응급실이나 일반 외래 진료를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가서 진료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응급수술이 있을 때 마지막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마지막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안과에서 어려운 수술, 이제 복잡하거나 어려운 수술, 백내장 수술이나 유리체 절제술처럼 이제 망막 수술이 하게 되면 이제 퍼스트 어시스트 들어가게 돼서 교수님이 수술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이제 전문의를 따려면 전문의 시험이라는 게 또 과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보통은 금년에 전문의를 뭐 100명을 뽑을 거야 라고 하는데, 요번에 전공의 4년차 끝나는 사람들이 110명이다 라고 하면 이제 10명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필기시험을 보고 실습시험을 봐서 전문의 합격자 발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다음 과정은 이제 전문의를 따게 되면 남자들은 보통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는 보통 군의관이 있고 공중보건의사라고 해서 공보위라는 이제 신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라에서 정해 놓습니다. 왜냐면 우선 군의관이 가장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군의관이 많이 필요한 과, 보통 정형외과나 외과나 내과나 이런 친구들은 보통 군의관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 정형외과 의사가 금년에 100명이 나왔다. 근데 그 중에 80명은 군의관이 필요하다. 그럼 80명은 우선 군의관으로 빼고 나머지 20명이 공중보건 의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중보건 의사가 되게 되면 지방에 의료가 좀 충분치 않은 곳에 가서 보건지소라고 하죠. 그래서 보건지소 같은 데 가서 1차 의료 의 기능을 담당을 하거나, 아니면 지방 의료원이나 아니면 지방 2차 병원 같은 데 가서 그 본인의 전문과대로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은 얘기들이 뭐 3년을 안 한다 만다 지금 이런 것들이 법안이 의회에 이제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 때는 3년, 뭐 훈련소까지 하면은 37개월이나 38개월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끝나면 남자들은 여기서 더 교육을 받으려고 수련병원에 다시 들어가서 임상 강사를 하고, 이제 교수님이 되기 위해서 임상 강사에서 진료 조교수, 조교수, 부교수 이렇게 하나하나 교수님 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깥 의원급에서 일을 하면서, 보통 안과에서는 라시나색 스마일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잘 안 하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무기로서 장착을 하거나 수술을 많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의원급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의 전문의가 탄생하고 하나하나 교수님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1, 2차 병원에서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분리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벼울 수 있는 주제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본인 전문과에 대해서 다들 자부심을 가지고 과에 대해서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가장 최상의 치료를 이 환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시면 우리나라처럼 전문의를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는 나라가 드무니까 진료비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몸이 항상 불편하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좋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얘기로 진행한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학과 방재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